세계유산 수원화성 날씨 좋은 김에 일주하기 3부 장안문에서 문화재의 복원에 대해 토론하는 덕후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화성성역이교에 나오는 장안문에 대한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의 북문이다. 행궁의 왼쪽 편인데 약간 동쪽으로 780도 되는 곳에 사저로 앉았다. 문의 안과 밖은 홍해로 되어 있다. 안쪽 홍해는 높이 19척, 너비 18척 2촌이고 바깥쪽 홍해는 높이 17척 5촌, 너비 16척 2촌, 전체 두께는 40척이다. 안쪽에 좌우에 있는 무사는 각각 아래 너비가 67척 8촌, 높이가 23척 5촌, 왼쪽과 오른쪽에 와장되는 각 32척 4촌, 섬돌은 각 23층, 너비는 17척 2촌이다. 바깥쪽에 좌우 무사는 각각 너비가 41척, 높이가 22척 5촌이다. 안팎의 홍해문 사이에 있는 좌우 무사의 높이는 각 21척, 양쪽 선문 안은 철엽으로 하고 빗장을 설치하였다. 안팎의 홍해 위에는 장군 모양의 무사와 2층의 장대를 얹었으며 너비 한 척 깊이 5촌의 홈통을 4곳에 설치하였다. 안쪽에 평평한 성곽휘는 너비 88척 7촌, 높이 4척 3촌, 두께 2척 5촌이고 바깥쪽 성곽휘의 높이 두께도 같으나 너비는 동서장 밖으로 각각 7척 4촌이 나왔다. 이 부분에서는 높이가 6척이 되어 옹성 위에 작은 홍해와 연결되며 타구는 10개, 첩은 11개를 버려놓았다. 그리고 네모진 총열 12개를 내었다. 동쪽과 서쪽의 성곽휘는 너비 35척 5촌, 높이 5척 6촌, 가운데로 들어가는 작은 판자문을 양쪽에 두었는데 높이는 6척 5촌, 너비는 6척이다. 장 안에는 2층에 늘을 세웠는데 전체 높이는 32척 9촌, 아래 위 각각 10간, 가로 너비는 5간, 세로 길이는 2간이다. 뒷부분은 시간 될 때 후술. 이거 옛날에 보존관리 학술대회? 네. 거기 가서 이제 봤는데, 지금 장안문인가 팔산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또 수원화성이 좀 재밌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복원을 할 때 신기술 적용을 여기서 많이 해요. 근데 이 나무틀 같은 거 짤 때 쇠를, 철물을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 왜냐면 철물을 안 넣으면 이게 공포 같은 게 틀어지고 처마가 막 주저앉고 이런 게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그 녹슬지 않는 철물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 옛날엔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수원화성은 그런 거를 실험하는 거지. 왜냐면 다 복원이니까 썼던 걸로 기억이 나. 몇 년 돼갖고 지금 저 가물가물해. 근데 썼던 걸로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여기 화성박물관에서 학술대회 샀었는데 그때 막 선생님들 다 와가지고 같이 팔다른 구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못 쓰겠을 것 같은데. 아니 썼어. 여긴 썼어. 왜냐면 여기가 아마 저런 건 못 썼겠지? 상당 뭐 오래된 옛날 보건축 같으면은 못 쓰게 했을 텐데, 이게 사실 얼마 안 된 건물들이 좀 있으니까 부재가 다 교체되고 그러니까 그걸로 고정을 시키더라고. 당시 박물관에서 전시도 했었는데요. 팔달문 해체 보수공사의 과정과 특징을 주제로 팔달문 해체 보수공사를 통해 교체된 건축 부재 60여 점을 소개했었습니다. 팔달문 보수공사에서 구부재의 재활용을 원칙으로 삼아 약 23%의 부재만 교체를 했다고 하네요. 부득이하게 신부재로 교체된 구부재는 수원화성 박물관에 기증됐고 그중 일부를 엄선해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결국 이슈죠. 보존의 이슈. 캄보디아도 결국은 뭐 미국이나 인도나 라오스, 캄보디아도 복원할 때 이제 그 석재 그대로 보존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복원 그 틀을 가지고 복원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200년을 바라보고 현재 집약된 기술로 뭐 티타늄 이런 걸 박아가지고 뭐 그 복원해서 무너지지 않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많죠. 보존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서양 쪽에서는 네. 그 외형에 대한 보존 복원인데, 예. 예,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매면 가치 뭐 이런 거, 네, 진정성. 들어있는 거 이런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는 네. 서양 측의 보존 철학이랑 동양 측의 네. 보존 철학이 그렇죠. 이제 부딪혀요. 근데 요즘 점점 이제 그 속에서도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예, 예. 서양 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프랑스 측에서. 예, 예.
그래서 결국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만드는 기술 그 자체를 이게 만들어지면서 과거의 기술로 복원을 하게 되면 그 기술이 보존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의의가 있지 않나. 사실 그렇죠. 음. 그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가고, 실험해볼 수 있는 데는 또 실험을 하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결국 광화문 처음에 박정희 시대 때 시멘트로 다 복원한 게 그게 결국 실험적인 거잖아요. 예, 예. 그 목재로 하면은 다 돈도 없고 당시에 그다음에 그대로 하자면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은 있으나 그 외에 부가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시멘트로 하자고 결정이 나서 시멘트를 했는데 아무튼 그것 자체로도 뭐 20, 30년 지나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 또 서울역사박물관 그 철거할 때 일부 부재를 그대로 또 잘라서 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러니까 박정희의 정말 군인정신이지 뭐. 그러니까, 야, 소재가 사실 뭔 상관이야. 모양만 되는 거지. 해갖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거를 철거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대로 그렇다고 철거를 꼭 해야 되나. 왜냐면은, 당시에 그, 당대의 시대상을 기술인데. 반영, 어차피 광화문이 없고, 시대상은 반영이 됐는데, 그걸 꼭 굳이 없앴어야 됐나. 그러니까, 그 조선총독부 철거한 거랑은 틀린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문화재하는 사람들이 자꾸 고집을 피지 말고 좀 생각을 좀 맞아요.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이런 기초적인 논의나 논쟁이 별로 없죠. 우리는 왜냐면 그냥 기본 마인드가 옛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전승한다는 개념인데 사실 그 전승에 아주 좀 문제가 있죠. 결국은 그 앞에 세대에서 했던 것들을 전승하는 건데 그 전승이 과연 진정성을 담보로 한 것들이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논의가 철학적인 이슈들부터 해서 먼저 막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내가 있을 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봐야 된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5년, 10년 이상 뭐가 발전하거나 논의가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얘기 너무 재밌는데, 그럼 오늘 못 돌아요, 오늘. 다 돌아야 돼. 너무 재밌는데, 돌아야 돼. 아래층 정면간의 너비는 22초 5촌인데 바닥에는 널빤지를 깔았다. 오른쪽과 왼쪽 각각 둘씩 협간이 있는데 너비는 모두 12척이며 세로 2간이고 전체 길이가 20척이다. 서쪽 협간의 첫째 간과 동쪽 협간의 두 번째 간에는 각각 공란 층계를 설치하여 위층으로 통하게 하였다. 서쪽 층계는 북쪽에서 올라가며 동쪽 층계는 남쪽에서 올라간다. 서쪽 층계 아래에 살문이 있는데 잠가두었다가 임금이 오실 때에는 연다. 위층은 정면의 간과 좌우 제1협간은 너비가 모두 하층과 같고 두 번째 협간은 각각 너비가 9척이며 그 세로가 이간 전체 길이는 18척인데 모두 널빤지를 깔고 사면에 널빤지 문을 달았다. 그리고 3면에는 모두 짐승의 얼굴을 그려 호로 전안을 뚫었는데 안쪽에는 태극을 그렸다. 단학은 3토를 사용하였다. 대들보 위에는 회를 발랐으며 문 안서쪽 가에는 수문청을 별도로 세웠다. 여장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건 없어요. 다른 데는 없는 거지. 야, 여기는 누가 찍어도 사진 잘 나오겠다. 지붕하고 딱 절묘하게 탁 나오네, 여기. 나는 어쩌면은
지금 팔달문 시장 잘 안 되는 게 어쩌면 기회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팔달문 근처가 사실은 장사가 잘 되면 땅값이 비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 수원시에서 좀 일부러 그랬다. 음모론. 땅값을 일부러 떨어뜨렸다.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온 거 아닐까. 이번 기회에 좀 이번에 경주 읍성 활용 계획도 맡았거든요. 11월에 발표하는데 거기도 되게 웃긴 게 복원했고 사람이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데 네. 집값이 다 올랐어. 왜요? 이제 오를 거다. 그 옆에가 홍리단길이거든. 그러긴 뭐. 난리 났어 지금. 그래가지고 나 이번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발표를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 발표하잖아. 그 동네 재개발에 선병이 될 수 있어 내가. 난 그게 싫은 거야. 잘못 얘기하면. 난 그게 싫어요. 나 그러고 싶지 않거든. 나 거기서 돈 한 푼 받은 거 없고 물론 발표비는 받겠지만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번에 지금 고민이 많아 거기 때문에.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야 장안문을 다 봤네요. 4부는 북서적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